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쌤과 함께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또 그 문제를 같이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부분이 이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대한 건데, 자, 우리 이거 한번 공부했었던 거였죠? 그죠? 자,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리 한번 이 나와 있는 말을 한번 같이 봅시다.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서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한 화합물을 만들어요. 그럴 때 반응하는 이 물질들 사이에는 어때요? 일정한 질량 비율이 있더라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함부로 섞이거나 함부로 이렇게 결합해서 뭐 그런 모양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화합물이라면 그 화합물을 결정짓는 비율이 일정하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혼합물에서는 성립하지 않고요. 화합물에서만 성립할 거예요. 혼합물이라는 거는 어떻죠? 농도 차이에 따라서 그쵸? 좀 진한 소금물이 있을 수 있고 좀 묽은 소금물이 있을 수 있고 농도 차이에 의해서 다르게 섞일 수 있겠죠? 이것은 혼합물인 거죠. 화합물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여 이 화합물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특정한 화합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그 물질들이 구성하는 원자가 항상 일정한 비율로 일정한 개수비로 서로 결합하더라.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인지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이용하여 성분 원소의 질량비 구하는 방법. 자, 한번 봅시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는 원자의 개수비에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곱해서 구한다. 다른 복잡하게 말이 써져 있는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자, 원자의 개수비가 일정해요. 서로 결합해서 이 화합물을 결정하는 물질들의 원자들의 개수비가 일정하게 결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각각의 그 원자들의 질량비가 있어요. 상대적 질량이 있어요. 그 상대적 질량을 가지고 어때요? 참여한 개수가 3개면 3을 곱하고 5개면 5을 곱해보면 그 질량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우리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일산화탄소라는 화합물과 이산화탄소라는 화합물 두 가지가 다른 녀석이에요. 다른 화합물이에요. 자, 근데 일산화탄소를 구성하고 있는 애를 보니까 어때요? 탄소가 하나 있고요. 산소가 하나가 결합해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라고 이름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산화탄소는 어떻죠? 탄소 하나에 산소가 2개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화학기호로 지금 쓴 거는 CO와 CO2로 썼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일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가 1대1로 만나고 있죠. 그죠? 탄소 1개, 산소 1개예요. 자, 이산화탄소는 탄소 1개에 산소가 2개가 결합하고 있죠. 1대2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상대적 질량이라고 써져 있는데, 자, 원자는 질량 자체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으니까 상대적인 질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소를 1이라고 놓는다면 어때요? 탄소는 거의 12배, 산소는 16배 되어지니까 어때요? 상대적으로 탄소는 12를 나타내고 산소는 16을 나타낸다. 이렇게 상대적인 질량을 얘기하는 거죠. 너무 작아서.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성분 이 일산화탄소를 이루고 있는 화합물 안에서 질량의 비율은 어떤가? 자, 이게 지금 1대1로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탄소가 참여하고 있는 탄소는 1개가 참여하고 있으니까 12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참여하죠? 그죠? 12의 질량으로 참여하고 있고, 자,
산소는 어때요? 산소는 16의 질량으로 참여하고 있죠? 각각 한 개니까. 그러니 질량비는 3대 4가 되어질 거예요. 자, 이산화탄소는 일산화탄소와 다른 화합물인 이산화탄소는 어떤가 보죠? 원자의 개수비가 산소가 한 개일 때 산소는 두 개가 참여해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탄소가 12의 질량으로 참여할 때 어때요? 산소는 16의 2배가 참여하겠죠. 32가 참여한다고요. 그러니까 12대 36은 3대 8이구나. 이렇게 성분 원소의 질량비를 구할 수 있다. 누구로부터? 예. 원자 개수비를 안다면, 원자의 개수비와 그리고 상대적인 질량을 안다면 성분 원소의 질량비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볼트와 너트로 우리가 이렇게 화학기호나 이렇게 성립되어지는 것들을 이번에 우리 눈에 잘 보이는 볼트와 너트로 한번 연관지어서 해석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자, 볼트와 너트를 이용한 일정 성분비 법칙을 확인해 보자. 화합물 모형을 이렇게 결합하는 애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기에 참여하는 걸 볼까요? 볼트는 한 개, 너트는 두 개가 참여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BN2라고 쓴 게 지금 화합물, 내가 만들어지는 화합물이겠죠? 자, 이럴 때 한번 우리 참여하는 걸 봅시다. 자, 볼트가 5개가 있다면 너트는 몇 개? 10개가 필요하겠죠. 볼트의 숫자의 2배. 그러니 어때요? 자, 원자의 개수비가 1대 2니까 5개라면 10개가 필요할 거예요. 자, 그래서 결합해서 만들어진 어때요? 볼트 너트 결합된 그 화합물은 어때요? BN2 얘는 5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결합된 게 5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남은 건 어때요? 현재는 없어요. 5개, 10개 다 참여했잖아요. 1대2로.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볼트가 10개 있고요. 너트가 16개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때요? 자, 얘네가 결합을 하면 볼트가 몇 개가 남을까요? 너트 16개는 그렇죠. 8개의 BN2라는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어때요? 볼트는 2개가 남겠죠. 볼트 2개가 남을 거라고요. 자, 즉 다시 말하면 볼트 8개와 너트 16개가 결합하여 1대2로 결합하여 8개의 볼트 너트 결합을 만들어낸다. 그러니 볼트는 2개가 남는다. 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상황을 봅시다. 자, 볼트는 15개가 있고요. 너트는 40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트하고 너트하고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볼트가 15개니까 2개씩의 너트를 필요로 한다면 30개의 너트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니까 볼트와 너트가 결합을 해서 15개가 총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볼트는 15개 다 참여했고요. 너트는 30개가 참여하고 10개가 남겠네요. 그죠?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볼트 너트 그 예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잘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자고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자, 반응에 참여하는 B와 N의 개수비는 1대2다. 자, 그걸로 말을 성립한 거죠. 반응에 참여하는 B와 N의 질량비는 어때요? 볼트가 어때요? 3g이라고 나와 있네요. 너트는 1g. 자, 그러니까 볼트하고 너트는 한 개와 두 개가 결합하니까 3g과 1g이 2개, 이렇게 2g이 참여하겠죠. 3대 2의 질량비를 갖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때요? 개수비는 1대2다. 질량비는 3대2다. 지금 이 모형을 가지고 얘기한다면요. 자, 우리 다음 이야기로 한번 가봅시다. 자, 다음 이야기는 화합물을 이루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고 하네요. 자, 산화구리가 있어요. 이 산화구리 생성 반응에서 질량비를 한번 갖고 이야기해 봅시다. 구리 가루를 가열하면 구리와 산소가 4대 1의 질량비로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생성된대요. 자, 구리가 어때요? 4가 참여하죠? 질량비 4가. 산소는 어때요? 질량비 1이 참여해요.
그러면 구리하고 산소 그 질량들이 참여했잖아요. 그럼 만들어진 화합물은 어때요? 주변에서 딴 게 들어온 것도 없고요. 빠져나간 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질량은 보존돼야겠죠. 그러니 어때요? 산화구리는 5g의 5g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5의 질량비를 가지고 만들어지겠죠. 여기서는 지금 g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상대적인 질량비니까. 자, 우리 한번 이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자, 구리가 1이라는 여기 g으로 나와 있으니까 g으로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1g이 참여하면 산소는 어때요? 0.25g이 참여한대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2g이면 5, 3g이면 0.75 이렇게 참여해서 어때요? 직선의 그래프를 나타나겠죠? 이 직선의 그래프를 나타낸다는 얘기가 어떤 거예요? 구리와 산소가 일정한 비율로 참여한다. 지금 우리가 배우기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생성된 산화구리와 구리의 질량 비율도 어때요? 4대5로 일정하게 나올 거예요. 1g이면 1.25, 2g이면 2.5, 3g이면 3.75 일정하게 얘 또한 성립함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산화마그네슘으로 똑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마그네슘을 가열해요. 그러면 마그네슘과 산소가 3대2의 질량비로 반응해서 산화마그네슘이 생성돼요. 그러면 질량비가 어때요? 3대1하고요. 그러면 생성된 건 어때요? 3과 2가 만났으니 다른 것이 들어온 것도 없고 나간 것도 없으니 만들어진 건 5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니 얘 또한 어때요? 그래프가 그렇죠. 직선의 그래프로 형성이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세 번째, 물의 합성 반응. 수소와 산소의 혼합기체에 전기 불꽃을 가해서 수소와 산소로 물을 만드는 그러한 실험을 한 거예요. 자, 수소와 산소가 1대8로 만났어요. 질량비가. 그러니 물은 9가 되고요. 예, 수소가 1g일 때 산소는 8g이 필요한 거였죠. 그죠? 예, 이런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다. 자,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은 이제 한번 또 정리를 하였고요. 자, 우리가 같이 몇 개의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 1번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류된다. 뭐가 빠졌네요. 그죠? 화합물이 있죠? 그죠? 순물질도 있을 테고 혼합되어지는 혼합물도 있을 테고 화합물이 있죠. 화합물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어떤 거죠? 물질과 물질이 만나서 화학적인 반응을 거쳐서 화합물이 되어지죠. 그럼 어때요? 그 각각의 물질들 그 고유의 성질이 없어지고 새로운 성질이 만들어지죠. 그죠? 자, 2번 반응물의 전체 질량과 생성물의 전체 질량은 같다. 자, 이건 어때요? 이거 같나요? 자, 반응물의 전체 질량과 자,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봐요. 반응물의 전체 질량과 생성물의 전체 질량은 같겠죠. 반응해야 되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이 시스템이, 이 개가 닫혀 있어요. 외부에서 다른 게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요. 자, 이렇게 닫혀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떤 물질이 있고 이 물질들의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반응물의 전체 질량과 그래서 반응에서 나온 생성된 전체 질량은 같긴 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일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옳지만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자, 3번 같은 부피 속에는 항상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자, 어떤 같은 부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다른 화합물이 들어있다면 같은 수의 분자가 있지는 않겠죠? 예, 부피가 같다고 해서 같지는 않을 거예요. 부피가 같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위에서 봤었던 물이나 산화마그네슘이나 산화구리나 얘네가 같은 부피가 있다고 해서 같은 분자수가 있지는 않겠죠. 각각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옳지 않겠네요. 자, 4번.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항상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자,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자, 어때요?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항상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바로 설명하는 내용은 또한 아닐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지금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바로 설명해주는 내용을 찾고자 하는 거니까, 자, 5번 한번 봅시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을 해요. 왜요? 예. 그 참여하는데 일정한 원소의 개수비가 일정했기 때문에. 그죠? 자, 이게 뭐예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걸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내용이었죠? 자, 1번의 답은 5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2번. 구성성분 원소의 질량비로 일정 성분비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우리가 구성성분 원소의 질량비로요 일정 성분비 법칙을, 자, 일정 성분비 법칙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누구한테서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봐요. 물질은 순물질과 혼합물과 화합물로 분류가 되어질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순물질은 어때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순물질 자체로만 있으니까. 그리고 혼합물은 어때요? 혼합물은 그냥 일정하게 뭐 어떻게 섞인 거예요. 그래서 농도 차이에 의해서 조금 묽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진하게 섞여 있을 수도 있을 테고. 자, 혼합물은 그렇게 생긴 거. 즉 일정 성분비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는 화합물에 해당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그러니까 누구를 찾으란 얘기예요? 화합물을 찾으란 얘기예요. 순물질이나 혼합물이 아닌. 자, 그러면 물은 어때요? 물은 수소와 산소가 만나죠? 화합물이에요. 자, 구리? 이거 순물질이죠. 자, 소금물은 어때요? 소금과 물이 혼합되어진 거예요. 이거는 혼합물이죠. 탄산? 탄산과 물이 혼합되어져 있죠? 이것도 혼합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죠? 소금물이 조금 더 짠 게 있고, 조금 더 여린 게 있고, 탄산음료는 어때요? 좀 더 톡 쏘는 게 있고, 조금 밍숭한 게 있고, 그죠? 얘네들은 혼합물이라고요. 자, 미음,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어때요? 암모니아는 뭐 수소나 질소나 이런 애들을 가지고 얘네들이 화학 결합을 한 거죠. 자, 맞고요. 산화구리 맞고요. 암모니아수도 어때요? 암모니아와 물 혼합한 거잖아요. 그죠? 암모니아 수니까. 자, 이름 보고 잘 알면 될 거예요. 자, 이응은 염화나트륨. 얘는 혼합물 맞고요. 화합물 맞고요. 이산화탄소 화합물 맞고, 가산화수소 맞고. 자, 그 누구만 빠지면 될까요? 구리, 소금물, 탄산, 암모니아수. 니은, 디귿, 리을, 시읒이 빠진 거를 찾아보면, 자, 4번 봅시다. 기역 맞고, 미음 맞고, 비읍 맞고, 이응 맞고, 지읒. 예,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3번 가봅시다. 일정 성분비가 성립하는 까닭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건 다 맞아요. 1, 2, 3, 4, 5번. 화합물을 구성하는 그 성분들 중에 어때요? 원소가 일정한 개수비를 갖는다라는 내용이었죠. 그죠? 예.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의 원소의 개수비가 일정한 개수비를 갖는다. 그 내용 때문이었죠. 그래서 일정 성분비가 있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배웠었던 거예요. 자, 4번. 그림은 볼트와 너트로 화합물을 만드는 모양을 나타내는. 자, 우리가 이거 앞에서 본 건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볼트 10개가 있어요. 그럼 너트 10개를 사용하여 남는 물질 없이 화합물을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럼 남는 물질이 없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때요? 볼트 10개가 있으면 너트 10개로 하면 너트가 좀 부족하죠? 얼마만큼 부족하죠? 10개가 너트가 부족하죠. 그러면
만들어지는 볼트 너트 화합물은 10개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즉 너트 10개가 필요하다. 4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오른쪽 그림은 산화 철을 이루고 있는 철과 산소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과 같이 철과 산소를 반응을 할 거예요. 그때 산화철이 가장 많이 생성되는 경우, 자, 철과 산소가 이 비율로, 이 일정한 성분비로, 질량비로 결합을 해요. 자, 그러면 자, 1번 한번 볼까요? 1번은 5g의 철과 4g의 산소예요. 그럼 어때요? 5g의 철과 2g의 산소만 결합을 하겠죠? 산소 2g은 남을 거라고요. 그러니 7이 되겠죠. 7g. 자, 2번은요. 자, 철이 8g, 산소가 2g. 자, 산소가 2g인데, 그죠? 산소 2g일 때 철은 5g이니까 3g이 남겠죠? 얘도 5 더하기 2가 반응할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7g의 산화철을 만들고 역시 3g의 철이 남겠죠. 철이 남아요. 이거는. 자, 여기서 1번은 누가 나왔죠? 산소가 2g 남았네요. 여하튼 표기는 합시다. 자, 3번 10g의 철과 15g의 산소예요. 자, 이거는 어때요? 산소가 5대2로 산소가 더 작게 결합이 되는데 얘는 산소가 더 많네요. 산소가 남겠죠? 자, 철이 10이면 그쵸? 5g, 5대2인데 철이 10이래요. 그러면 어때요? 산소는 4g이 필요하겠죠? 10과 4가 결합해서 14g을 만들고요. 그리고 어때요? 11g의 산소가 남을 거예요. 자, 4번 15g의 철과 6g의 산소. 자, 산소 5대2니까 이거 비율대로 본다면 어떻죠? 15면 어때요? 6, 15대6. 얘네 다 참여하네요. 그죠? 3배씩, 그죠? 다 참여하죠? 그러니까 15g의 철과 6g의 산소가 다 참여하니까 21g의 산화철이 만들어지고 남는 건 없네요. 5번은 30g과 5g이 있어요. 자, 그런데 5대2의 비율이니까, 자, 비율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여기 2.5 곱해줘야지 5가 되니까, 얘가 5가 된다는 거는, 여기다도 5에다가도 2.5를 곱해주는 것만큼 철만 사용되겠죠? 그러니 2.5에다 5 곱해주면, 12.5. 자, 즉, 12.5의 철과 5g의 산소가 결합하여 17.5g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럴 때 남는 철은 얼마? 자, 17.5g의 철이 남겠죠? 자, 즉, 답은 뭐예요? 4번이 가장 많은 산화철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따져보고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6번. 자, 오른쪽 그림은 일정량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질산은 수용액의 질량을 달리하여 넣었을 때 생성된 앙금의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에서 질산은은 계속 더 집어넣고 있어요. 그죠? X축으로 더 증가해서 질산은을 더 넣고 있는데 앙금은 더 이상 생성이 안 돼요. 왜요? 염화나트륨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질산은이 더 들어가 봐야 염화나트륨이 이미 다 결합에 다 참여하고 말았는데 앙금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겠죠? 즉 염화이온이 모두 반응하였기 때문에 4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쵸? 자, 우리가 6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7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은 물의 합성 반응에서 반응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 관계를 나타냈다. 자, 어때요? 1차 직선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 수소하고 질량이 일정한 성분 비율을 갖고 있다란 이야기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면 수소 5g일 때 반응한 물은 40g이 생성이 된대요. 자, 수소가 5g일 때 산소가 40g이 반응하죠? 자, 그럼 생성된 거는 수소가 5, 산소가 40이 참여했으니 만들어진 물은 45g이 돼야 되겠죠. 그죠?
5 더하기 40이니까. 자, 그런데 40g 틀렸죠? 니은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어때요? 5대 40이니까 5대 40은요 1대 8이 맞겠죠? 5로 나눠주니까 1대 8. 즉 니은은 맞아요. 니은은 맞아요. 디귿 반응하는 수소의 전체 질량과 산소의 전체 질량이 같아요? 다르잖아요. 5일 때 40 다르잖아요. 디귿 틀렸고요. 자, 리을 반응하는 수소의 질량이 증가할수록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은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죠? 예,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도. 자, 리을. 예, 리을은 맞겠네요. 니은, 리을.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8번. 그림은 질소와 수소가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질소의 분자식은 어때요? 질소의 분자식은 질소가 2개가 결합하니까 N2 맞겠죠? 수소의 분자식은 어때요? 하나, 두 개씩 묶여 있잖아요. 수소의 분자식도 H2가 맞을 거예요. 자, 그런데 참여하고 있는 건 어때요? H2 분자 3개가 참여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반응식으로 쓴다면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NH3 몇 개? 2개. 이렇게. 그죠? 이게 지금 화학 반응식이고 이게 모형식인 거죠. 그죠? 자, 3번. 그러니까 1, 2번은 맞고요. 3번. 질소 한 분자가 반응할 때 수소 세 분자가 반응한다. 그죠? 질소 어때요? 한 분자가 반응하는데 수소는 세 분자가 반응하고 있죠? 그래서 두 분자의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한 분자, 여기는 하나, 둘, 세 분자. 그죠? 자, 4번. 암모니아를 구성하는 질소와 수소의 질량비는 14대 1이다. 자, 상대적 질량이 14와 1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1과 3의 비율로 참여하고 있죠? 그러니 어때요? 질량비는 14대 3이어야겠죠? 그죠? 수소는 1인데 3개가 참여하니까 3이 참여할 거예요, 질량. 그래서 14대 3. 그러니 4번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8번의 답은 4번일 테고 5번 보고 넘어갑시다. 56g의 질소가 모두 반응하여 암모니아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12g의 수소가 필요하다. 자, 맞는지 보려면 질량비가 어때요? 14대 3인 줄 우리가 알았어요. 자, 이게 56이라면 얘가 56이 된다면 몇 배 한 거죠? 4배 한 거죠? 4배 됐어요. 3에다 4배 하면 12g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자, 9번. 탄소와 산소는 3대 8의 질량비로 화합하여 이산화탄소를 생성한다. 탄소 15g을 산소 48g과 반응시킬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자,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3대 8이에요. 그런데 탄소 15g을 반응시켜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는 몇 g이 나와야 돼요? 얘가 5배잖아요. 얘도 어때요? 5배가 되려면 8호 40. 자, 그런데 어때요? 여기 48g이 참여시킨 거죠? 그러니까 40g이 참여하고 8g은 남겠죠. 산소 8g은. 자, 그러니 이산화탄소에 참여한 탄소는 몇? 15. 산소는 얼마? 40. 참여한 게 15하고 40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건 얼마예요? 55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겠죠. 즉, 반응 후에는 55g의 이산화탄소와 8g의 산소가 남아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9번 됐고요. 자, 10번 가봅시다. 선온술염 1번이래요. 구리가루 4g을 충분한 양의 산소와 반응을 시켰더니 산화구리 5g이 생성되어졌어요. 자, 이렇게 질량이 증가한 이유는 뭘까요? 1g의 산소가 이 결합에 참여했기 때문이죠. 즉, 질량이 증가한 까닭은 산소 1g이
포함되어져서 산화구리 5g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생성물을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는 구리가 4g 참여했는데 산소는 1g이 참여하게 되네요. 그죠? 반응돼요. 그래서 누구? 5g의 산화구리가 만들어져요. 즉 생성물을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는 구리와 산소가 4대 1의 질량비로 참여한다. 질량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2번 다음은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의 분자 모양이다. 일산화탄소를 이루는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3대 4래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는 어때요? 일산화탄소에 비해서 산소가 2배가 더 들어가죠? 그러니 어때요? 3대 8이겠죠. 그죠? 이산화탄소를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는 3대 8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겠네요. 자, 3번. 그림은 구리가루와 마그네슘의 질량을 달리하여 각각 가열할 때 금속의 질량에 따른 산소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같은 질량의 구리와 마그네슘을 가열하여도 반응한 산소의 질량이 다른 까닭은 그거는 구리와 마그네슘이 다른 물질이니까 산소와 결합을 할 때 다른 일정한 성분 비율이 있을 테니까. 그죠? 물질에 따라, 결합하는 물질에 따라 다르다고요. 결합하는 물질에 따라 다른 성분비를 가질 거예요. 그러기 때문이다라고 써주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 같이 공부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껴지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할 때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니까 어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의 어떤 규칙성을 알아서 그 물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걸 배우고 있는 거지 그냥 지식만 증가시키기 위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물질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설명할 수 있게 됐구나.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